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마수토론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 홍준표 이 대결이 사실상 하이라이트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둘의 관계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 이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워낙 이제 뭐랄까 점잖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외유 내강형이고 말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말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저 김문수 후보는요. 근데 홍준표 이분은 이미지 자체가 약간 막말러처럼 되어 있잖아요.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홍카콜라, 뭐 사이다 홍 이런 별명도 있지만 막말 홍 이런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별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홍준표 이렇게 별명을 검색하면 별명만 뭐 한 30개, 50개 이렇게 돼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튼 좋은 별명도 있고 나쁜 별명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개성적인 캐릭터가 아주 뚜렷한 인물인데요. 한동훈하고는 대조적이죠.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 자체가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는 한동훈이 상대가 아니에요. 싸울수록 집니다. 오히려 한동훈 같은 사람을 이기려면 품어줘야 돼. 사실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면 한동훈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한동훈을 이기려고 하면은 진다니까 오히려. 근데 홍준표는 누구한테 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한동훈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먹혔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한동훈이 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틱톡형 정치인 아닙니까? 누군가 뭐라 그러면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걸 꾹 참고 속으로 삭혀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아직 덜 익었죠. 정치를 하는데 이제 촌연병 같은 그런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용수철 같은 그런 유형의 정치인인데 누르면 바로 그냥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아주 단수가 낮은 거야. 기본적으로 정치판에 그 아주 지독한 그런 마키아벨리즘이 그냥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와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여론조사에서는 1위는 지금 한동훈이 지금 되어 있죠. 그 밖에 이제 김문수가 1위 지지율은 좀 군소 여론조사 이런 식이고, 홍준표도 1위 한 게 있기는 있었지만, 거기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한동훈에게 추월을 당하더라고. 자, YTN, 에서 나왔던 여론조사, 그리고 MBN, 그리고 MBS, 한국갤럽, 이런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한동훈이 확실히 강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가 정말 정확한, 공정한 깨끗한 여론조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나요. 뭔가 이렇게 짜놓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걸 우리가 밝힐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의혹을 그렇게 제기했지만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고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설령 그런 마크의 어떤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로 현실 정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제 머물고 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이죠. 한동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용수철, 틱톡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걸 참지를 못해. 요만큼이라도 공격하면 그걸 그냥 받아쳐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정치는 꼭 말로서 그렇게 받아칠 필요 없어요. 어떤 데는 맞아주면서 커야 되거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여기서 김문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은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세 사람은 그냥 막 바락바락 이렇게 대들죠.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작은 싸움으로는 이 큰 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그렇게 싸울 겁니까? 이재명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틱톡형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면 바로 바락바락 대드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공격한다니까. 그 단수가 내가 볼 때는요, 홍준표도
한동훈도 여기 안철수도 이재명 상대가 아니야. 단수가 안 된다니까 그 3명에 비하면은 그 3명은 그 이재명한테 김문수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노련미라든가 경륜이라든가 말솜씨가 조금 없다 그러는데 원래 말솜씨가 없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말을 그동안 너무 안 해서 그래. 중앙부대에서 이렇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틱톡형 언어에 조금 익숙지 않은 것이지 연설하면 잘합니다. 연설은 오히려 한동훈보다 더 잘해요. 김문수가. 다만 토론할 때 이게 조금 어색한 거지. 한동훈은 연설 못 하잖아. 대신에 이게 이제 TV 토론에서 틱톡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는 아주 능란하게 잘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연설은 꽃잘해요. 이걸 잘 못하는 거지 틱톡. 그런데 정치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연설입니다. 연설은 자기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기 심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어떤 확신과 그리고 미래 비전 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홍준표도 뭐 연설은 꽃잘하죠. 그렇지만 이분도 기본적으로 토론가형입니다. 토론가형. 자, 김문수는 저 옛날 같은 방식으로 연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어쩌면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었는데 이 토론은 조금 어색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지만 갈수록 진행될수록 김문수도 잘하는구나 이런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홍준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자기하고 입장이 맞지 않거나 자기 앞에 이제 이렇게 방해물이 있으면 그걸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막 거침없는 언어로 그냥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이 과연 한동훈을 상대로 먹히겠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마수 토론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지율이 한동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는 한동훈 상대로 정말 제대로 그냥 끝장을 보는 뭐 그런 어떤 폭로를 하거나 네거티브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증만 올리다가 괜히 그냥 그 이미지만 더 망가집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홍준표 한동훈 참 못된 사람, 깐족거림과 얄팍한 말재주. 토론에서 저런 말을 하게 되면은 저게 시원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 홍준표에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스타일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하려고 하면은 진짜 제대로, 한동훈 관련 주변에 그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 뭐 집안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뭐 처가의 이야기, 그 한동훈 아버지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 그런 이야기를 갖고 전면 승부를 걸든가, 이런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공격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우리 언론에서도 이걸 또 많이 다루네, 전부 다. 깐족거림. 한동훈이 깐족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죠. 제가 볼 때 깐족거린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틱톡입니다.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이런 것은요, 아직 이게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래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걸 참을 줄 알아야 정치인이야, 사실은. 제대로 된, 거목들은 그걸 잘 참아야 돼요, 사실. 참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적군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 관용, 포용,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진짜 필요한데, 홍준표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솔직히. 자기 반대파는 그냥 쳐버리잖아. 한동훈은 뭐 아직 미성숙한 상태고, 그거 할 수 있는 인물은 김문수가 맞습니다. 가장 큰 그릇을 갖고 있고요. 용광로를 갖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전부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깐족거림, 얄팍한 말재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럼 홍준표의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미지가, 이런 말을 할 때, 홍준표의 이미지가 과연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홍준표 팔자도 기구, 탄핵 대선 둘 다 한동훈 관련되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도 한동훈이 관련되었다. 그리고, 이번 또 대선도 역시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팔자 기구하네요, 확인은. 자, 어쨌거나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 다 최적의 인물, 최강의 인물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이라든가 일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띄우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가 대표할 수 있는 노선이나 이 진영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애국 우파 자유보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대한민국 우파 혹은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전신 민주공화당 그 앞에가 자유당까지 쭉 해서 이렇게 보면요.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 정통 라인을 개성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인가라면은 그 합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김문수가 맞는 거죠. 자, 홍준표는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강대규, 한동훈 키 180cm, 허위사실 유포면 선거법 위반이다. 지금 한동훈은 180cm로 알려져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인터넷에 180cm가 다 사라졌어. 진짜 180cm가 맞으면 그게 안 사라졌겠죠. 그래서 다 같이 맨발로 토론하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저는 한동훈의 이 키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조금 유치한 것 같아도 상당히 먹힙니다.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층에게는 한동훈 키가 진짜 180 맞느냐를 갖고 굉장히 걔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신발 벗고 들어갔을 때 180cm 키가 160대 키하고 비슷하게 나타난 게 여러 사진이 있어요. 주호영 그 국회 부의장하고 키가 거의 비슷한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나갈 때 그때 당대표로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미처 이제 굽 높은 걸 이렇게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키가 이렇게 비교되잖아요. 이렇게 축 꺼져 있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쑥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동훈의 키를 놓고 180으로 인정해주는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180cm라고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라든가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그거 전부 허위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갖고 정면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든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 놓고는 뭐 그냥 또 쑥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슈는 됐죠. 그걸로. 키높이 구도 문섬눈신 신경전 이어가는 홍준표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한 거잖아요. 이걸 근데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홍준표가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가서 상대를 그냥 밟아야 되지.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거요. 그렇다고 뭐 이 지금 정책 토론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으로 가게 되면 홍준표가 확실히 우위에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 저도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자, 홍준표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이 두 사람은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검증의 대상들이에요. 전부. 안철수도 깨끗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산이 일단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저기도 검증 대상이야. 안철수도 사실은.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증할 게 너무도 많고 홍준표 또한 검증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온갖 이야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벌써 명태균하고도 그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 검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 깨끗한 인물, 검증할 게 뭐 이념밖에 없는 사람이죠. 이 김문수는. 근데 이념 이야기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오히려 장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니까 그냥. 오히려 그것이 애국 보수 자유 우파 혹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의 정통의 맥을 잇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할까요? 누리 PD의 김준희였습니다.